이재명 재판 중단한 판사, 정청래가 칭찬한 그 판사였다. 오늘 좀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법정 구속이 됐는데 오늘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3년 징역형, 이 부분을 하나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선고 내용입니다. 어제 판결문,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처음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되니까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자,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2월 19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진관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란,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내란이라고 하면은 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쪽에서 정권을 탈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보통 개념의 내란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진관 재판부가 생각을 해냈다고 보여지는 것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논리를 갖다 댔습니다. 이게 이제 2심은 소위 말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하죠. 그래서 이게 바뀔 가능성은 거의 적고, 대법원에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또 더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장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일단은 완전히 다른 지기현 판사가 오늘 이진관 판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단지 해석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은 또 더 지켜봐야 되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에 따라서 이게 역사에 다르게 이제 기록이 될 상황이고, 그것보다 지금 당장 이재명 정권이 내란몰이를 다시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앞으로 계속 집권을 하는 동안 또 장기 집권을 위해서 내란몰이를 하는 그런 토대를 지금 오늘 깔아주는 재판이 선고가 나온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내용이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란,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하면서 징역 2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고은석 특검이 구형을 한 게 징역 15년인데 그것보다 더 8년을 더 선고를 했습니다. 1심 선고에서. 자, 오늘 선고문을 이렇게 낭독할 때 보면은 마치 뭔가 결심을 한 듯한 그런 표정으로 이진관이 선고문을 읽었는데, 그리고 선고문을 읽는 도중에 정치인들이 쓰는 용어, 이런 것들도 막 나왔습니다. 계엄을 계몽령으로 한다든가, 계몽령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하면서 막 비판을 하는 그런 판결문 안에 그런 내용도 담았습니다. 상당히 이제 정치 판결에 가깝다는 느낌이 스스로 들 정도인데, 본인이 이제 그런 정치적 판단을 좀 했기 때문에 선고문에 막 그런 내용을 쓰는 거죠. 오늘 판결 최대 쟁점은 비상계엄이 위법한 것을 넘어서서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 그리고 실질적인 폭력 사태가 있었는지였죠. 형법상 내란죄라는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이 인정돼야지 성립이 되는데, 이진관 재판부는 거기서 다 성립된다고 선고를 했습니다. 계엄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
이해 민주주의와 영장주의, 언론 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됐다. 그리고 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해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에 해당한다. 글쎄요. 국회 본관, 그리고 또 선관위에 이 군 병력이 진입을 한 것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야 한 것이냐. 그 논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 지역의 평온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이 도시나 어떤 그런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다들 이제 많은 그 법학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 출입 통제한 거를 했다고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이걸 이 지역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선고문에 계속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조은석 특검이 이 한덕수 총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관 판사가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공소장을 변경해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오히려 재판부가 특검 쪽에 코치를 했습니다. 이거 더 엄한 벌을 내려야 되니까 이 방조가 아니고 중요 임무를 했다. 이걸로 변경해. 그렇게 코치를 했습니다. 단순히 범행을 도왔을 뿐 아니라 내란의 계획을 알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 혐의가 있다. 작심하고 처음부터 이거를 사건을 맡았을 때부터 아예 작심을 하고 이렇게 나갔다는 그 정황들이 충분히 읽히는 거죠.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표현을 쓴 거 친위 쿠데타.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위험하다는 표현도 오늘 했고, 그리고 또 계몽적인 계엄이라고 하는 사람들,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이렇게 하면서 막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는 무장한 군인의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의 역할이라고 하면서는 또 울먹이는, 이게 과연 감정이 격해서 그 울먹였다, 울먹였다 이러는데, 근데 이 판사가 법과 헌법하고 법하고 증거에 의해서 판결을 한 그의 판사지,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을 본인이 선고문에 다 담아가지고 하면서 특검보다 더 8년이나 많은 23년 형을 선고를 하고, 거기다가 원래 본류 재판인 지기현 판사가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 판결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먼저 나와서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 본류 재판에서 확정을 하고 나서 중요 임무를 했던 사람이든지 이렇게 그 다음부터 쭉쭉 내려가는 게 맞는데, 이 재판부는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하고 계속 이 재판 날짜를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논란도 많이 나왔죠. 논란거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 조선일보가 쓴 기사를 우선 하나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진관이 어떤 사람이냐. 한덕수 구형보다 더 센 선고를 한 이진관 판사. 그런데 이 이진관이 대장동 성남FC 재판은 연결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죄를 예단했다. 엄격한 소송 지혜를 했다. 이제 평가가 엇갈린다. 언론은 보통 그렇게 씁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유죄를 예단을 해가지고 딱 정해놓고 몰아갔다. 그러니까 재판 진행도 빨리빨리 해서 이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걸 지기현 판사보다 자기가 먼저 선고를 하겠다는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그러면 이제 공로가 인정이 되겠죠. 오늘 지금 민주당 난리 났습니다. 아주 정말 정의로운 판사가 나타났다 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충성을 다 보여준 거죠. 결과적으로. 자, 이 조선일보 기사 내용은
이진관은 그동안 재판을 지휘하는 할 때 엄격하게 지휘했다. 뭐 엄격하게 아마 억압적인 분위기로 막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법정에 나온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한테 계엄을 말려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기도 하면서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재판을 이끈 것 같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가 됐었다. 그런 재판 모습이 막 공개가 되니까 법조계에서는 이진관 부장판사의 재판 지휘가 이례적일 정도로 강경하다. 내란 혐의가 유죄라는 예단을 갖고 재판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반응들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일도 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3명을 병인으로 소환을 했는데 이제 재판이 안 나오니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과태료 500만 원씩을 부과를 하고 구인장까지 막 발부를 하는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로 재판을 했습니다. 그때 또 기억하시죠? 김용현 장관의 그 변호인들이 재판정에 들어왔다고 해서 퇴장 명령을 내리고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합니다. 감치 재판을 열어서 감치 15일을 선고를 하기도 했는데 이 판사가 이재명의 그 5개 재판이 중단됐죠.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입니다. 지금 33부죠. 이게 원래 김동현 부장판사가 그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때 위정교사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무죄 선고를 내렸던 그 김동현. 그리고 그 위정교사하고 또 다른 재판도 같이 하고 있었죠. 이재명 재판. 바로 이 대장동 사건, 본료 핵심적인 사건은 대장동하고 백현동, 성남FC 그 위례 신도시 사건. 이거 그러니까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개발 비리를 저질렀던 이게 다 묶여 있는 그 사건이죠. 그 재판이죠. 그 재판을 그 전임장 김동현이 막 끌다가 지난번 작년 법관 인사 때 다른 데로 가버렸죠. 계속 재판 끌다가. 그 다음으로 재판장으로 온 사람이 이진관인데 이진관 역시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서 딱 선거가 조기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재판을 중단해버린 그 판사입니다. 마치 오늘 뭐 민주당에서는 뭐 정의로운 판사, 뭐 법대로 뭐 하는 판사, 엄격한 재판 이야기를 하지만 헌법 84조를 많은 그 헌법학자들도 또 판사들도 실제로 속으로는 이게 새로운 사건을 기소를 하지 못할 뿐이지 진행되던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 이게 다수 의견인 거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잎처럼 다 누워버린 그 5개의 재판부 중에 아마 빠른 속도로 지금 누워버린 사람이 바로 저 이진관입니다. 그런데 이 조원석 특검보다 8년이나 많은 구형량을 그 1심 선고를 한 데다가 무슨 그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뭐 친위 쿠데타 이런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논란 같은 거를 전부 다 판결문에 써가지고 이거는 계몽령이 아니다 무슨 뭐 경고령이 아니다 뭐 이런 그까지 해서 사실상 이제 정치 선고문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도 나중에는 다 상급법원에서 분명히 판단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 재판을 맡았다가 이재명이 당선된 뒤에 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게 불소추 특권이지. 불재판 특권은 아니죠. 이거 언제든지 제기돼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같이 계시던 정진상 이재명 핵심 특권 재판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에서. 그것도 지금 제대로 열릴지 뭐 하는지 마는지 지금 그냥 뭐 거의 뭐 소식도 없죠. 그렇게 하면서 이 한쪽에는 마치 뭐 공정한 재판을 엄정한 재판을 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그렇게 막 죽게 세우고 있고 본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늘 선거문 보면은 다 정치적 용어까지 섞어서 막 담아 놓은 거죠. 그리고 이진관은 그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장을 이제 변경하라고 조은석 특검에 코치를 했죠. 이거 한독수 엄하게 처벌을 하고 이 내란이라는 것을 내가 밝혀내고 내가 먼저 선고를 해야 되는데 공소장 이렇게 약하게 하면은 내가 엄하게 처벌 못 하잖아. 그러니까는 내란 방조가 아니고 중노임무 종사로 바꿔서 가져와. 이래서 조은석 특검 다시 바꿔서 냈고 그거 가지고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3년이나 형을 때리는 거죠. 그때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정청래가 아예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진관 판사님. 정말 정의로운 판사입니다. 한독수 죄를 추가하라고 지시한 이진관 판사를 정청래가 그때 여러 명 재판 중단한 판사들 이런 사람들 탁 이름을 쓰면서 정의로운 판사다. 이렇게 막 죽여 세웠죠. 죽여 세워서 그때 이제 다음 그때 5명의 판사를 죽여 세웠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진관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진관은 다음 대법관 떼는 당상이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 오늘 이 선고가 나오니까 다시 이 민주당에서 환호를 합니다. 이진관에 대해서.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또 칭찬 릴레이가 벌어졌습니다. 사필 기정이다. 정청래는 이제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다. 친위 쿠데타라는 말을 이제 법원에서 해줬죠. 법정 구속은 당연하다. 명쾌한 판결이다. 역사의 법정에서도 현실의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다. 모범 판사로 이제 또 칭송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시작이다.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나머지 내란범들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완전히 2차 내란몰이의 동력을 제공을 한 셈이죠. 이진관 판사가. 1심입니다. 1심이고, 2심은 내란 전담 재판 보니까 그대로 갈 수가 있겠지만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고, 또 지기현 판사가 저게 완전히 기속이 될 필요는 없죠. 지기현 판사가 또 다른 선고를 할 여지도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